예, 자, 이번 시간은요, 최신 기출 문제 46회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350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프로그램은 한라식품 46회로 로그인해 주시고, 자, 350페이지 한라식품은 어떤 회사냐 보겠습니다. 자, 46회는 한라식품으로 출제를 했는데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료 설명을 보면은 하나은행과 거래를 개설하고 보통예금 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통장을 참고하여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코드는 98004, 금융기관명은 하나은행, 계좌번호 9분, 일반, 계좌 개설점을 입력해서 등록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금융거래처이죠. 그래서 금융거래처 탭을 눌러야 됩니다. 일반 거래처에다 등록하면 안 됩니다. 금융거래처에다. 자, 코드 98004죠. 98004 입력하시고, 금융기관명은 거기에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거기 위에 있는 계좌번호 515로 시작되는 계좌번호 있죠. 515-123-001-12422 되겠습니다. 자, 구분은 일반이다 그랬으니까 일반 엔터 하시고, 사용 계좌 개설점을 입력할 것 그랬으니까 여기 계좌 개설점 여기입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하나은행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나 엔터, 900번 확인,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은행 하셔도 되고요. 이게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은행 뒤에다가 가로 열고 보통 이렇게 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예금의 종류에다가도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여긴 비워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거래처를 이름을 여기서 보니까 국민은행 당좌, 농협은행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길래 신규 거래처도 하나은행 보통 이렇게 금융기관을 입력을 해봤어요. 개설점은 입력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900번으로 검색을 꼭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점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4점짜리네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기초정보관리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차익이 6천만원 나 있잖아요. 이 6천만원이 0이 될 때까지 고치셔야 돼요. 자, 유동자산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유동자산 691476인데 704 유동자산에서 먼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여기 현금부터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이 다 맞는데 704476. 아, 맞군요. 유동자산. 아, 잘. 유동자산은 다 맞았고요. 비유동자산 74113. 예. 1000만원 차이 나네요. 비유동자산에서. 그러면 장기 대여금부터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건물이 없어요. 어떤 게 누락됐어요? 건물이 없는 거 아, 아니에요? 건물이 누락됐습니다. 건물. 자, 밑에다가 건물 추가하겠습니다. 건물 1000만원 입력합시다. 이제 5천만원 차이 났는데 부채 총계를 보겠습니다. 부채 총계 1억 4천. 자본 총계 698590. 네, 자본 총계에서 5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자본부터 보겠습니다. 자본금 6억 원인데 6억 5천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자, 자본금을 새로 입력합니다. 6억 원으로 600 플러스 엔터. 네, 이제 고쳐졌습니다. 밑에 차액 0 나왔죠? 자본금을 6억 원으로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차액이 0 나올 때까지 수정하시면 수정이 완료된 거예요. 자,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개정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인데요. 당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있어서 개정과목을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9번 정부 보조금을 등록하고 대체 적요를 입력하시오 이랬네요. 네, 그러면 219번 정부 보조금 입력을 해볼까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갈까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219를 입력하세요. 219 하면은 회사 설정 개정과목이 있죠? 219번에 여기를 정부 보조금으로 입력합니다. 정부 보조금 엔터. 자,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은 차감 계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4번 차감으로 바꿔주시고 사용 관계 코드 21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12번을 입력해야 돼요. 212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219번에다가 대체적요 1번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대체적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대체적요 넘버 1번 입력하시고 정부보조금 자산차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정부보조금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회사 설정 개정과목에서 요거 입력하시고 차감으로 바꾸고 관계 코드 212번 입력하고 밑에 대체적요 1번에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 잘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 관리 문제 3문제 10점 해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료가 5만원짜리 자료용 증빙이 하나 있고요.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금액이 5만원 찍혀 있습니다. 고객 대기실에 사용할 잡지를 구입하고요. 체크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체크카드에 사용에 대한 농협은행의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는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 대기실에 사용할 잡지예요. 잡지나 신문의 구독은요, 도서인쇄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도서인쇄비로. 자, 그래서 날짜는 2월 11일 날짜죠.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2월 11일 일반 전표. 일반 전표의 날짜를 2월 11일로 바꿔주세요. 자, 3번 차변의 도서인쇄비 826번 쭉 엔터로 가셔가지고 5만원 입력하시고요.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 코드 입력해야 돼요. 농협 98001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잡지 그리고 신문 구독료는 도서인쇄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약속어음 수취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19일이고요. 주식회사 홀릭 식품에 대한 상품 판매 외상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습니다. 우리가 팔고 외상했으면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는 거죠.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차변에 받으러움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거래입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죠. 2월 19일로 날짜 바꾸세요. 2월 19일. 3번 차변에 받으러움 110번. 거래처는 홀릭. 엔터로 가서 차변 금액은 430만원이죠. 엔터 치고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겁니다. 거래처는 똑같아요. 10001 홀릭식품이고 금액은 430만원. 자,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거래이죠. 평가문제 2번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라 그랬으니까요. 받으러움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야 됩니다. 자, 오늘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입력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음 상태 보관, 그 다음에 어음 종류는 어음 사진을 보면 전자어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는 몇 번이에요? 어음 종류 6번. 그리고 이제 어음 번호로 커서가 넘어갔죠. 어음 사진을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004 202 0219 123456789 엔터 하시고, 자수에서 엔터 하시고, 발행일에서도 엔터 하시고, 만기일을 지급기일로 입력해 주는 거 아시죠? 어음 사진 보시고 2022 0419로 입력합니다. 지급은행은 어음 사진에 있는 지급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지급은행 더블 클릭해서 국민은행 100번에서 확인. 지점은 어음 사진에 있는 지급 장소입니다. 강남 지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것이 여기 저교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음 보관과 관련된 자금 정보 밑에서 입력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입력하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2500cc짜리 주유를 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 전표입니다. 자, 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이유 아시죠?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로 66,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 해주는 분계입니다. 자, 거래 일자는 여기 나와 있어요. 2월 23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 2월 23일로 입력합시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입니다. 기름 넣는 거 차량 유지비 822번이고요. 엔터 가셔가지고 66,000원입니다.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부채이고요.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거래처입니다. 금액은 66,000원이 되고요. 카드 결제한 건 전부 거래처가 카드사가 돼야 돼요. 자, 미지급금 네, 대변에 삼성카드 66,000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면 되겠죠. 기타 일반 거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있는데요.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납부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것이고요. 여러분, 원천징수한 건 애수금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네. 나머지 50%는 회사부담분이에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50%는 애수금이고 50%는 복리후생비인 거예요. 자, 보통예금 대변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거래 날짜는 3월 10일이니까 일반 전표 3월 10일로 고치세요. 자, 4번 대변,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금액은 178440. 자, 이제 차변을 두 개로 나눕니다. 애수금 254번 방향키로 쭉 가서, 자, 178440을 2로 나눠야 되겠네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89,220원이 됩니다.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쓰셔야 되고, 금액 똑같이 8920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시 착용한 유니폼을 세탁한 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유니폼을 회사가 세탁해 줬다 그러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 따라서는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 옷 세탁해 주는 걸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복리후생비. 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수수료 비용으로 본다 이거예요. 수수료 비용. 네, 그러면은 3월 20일자 입력할까요? 자, 날짜를 3월 20일로 고치세요. 3월 20일로 고치시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3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쓸까요? 네, 출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을 1번 출금으로 하시고, 대변에 현금 들어갔으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 중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자, 직원들의 옷을 세탁하는 건요,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31번 판매관리비로 봐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831번으로 해야 맞다. 수수료 비용 코드 많으니까요, 잘 골라야 돼요. 수수료 비용 금액은 3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자, 사망신고서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 설명. 주식회사 고도식품 김재철 대표의 사망으로 상품 외상대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네. 채무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대손 처리했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세요. 대손세액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도식품이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는지 조회해야 되겠고, 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3월 25일 현재 얼마의 잔액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분계의 금액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3월 25일 거래처별 원장에 가가지고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거래처 원장 가운데 있어요. 거래처 원장. 자, 앞에 날짜는 어떤 날짜에도 상관없습니다. 1월 1일로 하죠. 뒤에 날짜는 3월 25일로 꼭 해야 돼요. 3월 25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 3월 25일 현재 잔액이 여기 보입니다. 고도식품이었죠. 주식회사 고도식품에 1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1000만원. 자, 확인했고요.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보세요. 3월 25일로 조회합니다.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 대손이 발생한 건 1000만원인데 대손충당금은 135만원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손삼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135만원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이제 대손 분계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3월 25일로 전표 날짜를 바꿔요. 3월 25일로 바꾸셨으면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는 고도, 금액은 1000만원 아까 확인했었죠. 이제 차변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8번에다 1을 더한 109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109번 방향키로 쭉 가서 아까 복사해온 금액 붙여넣으세요. 컨트롤 V 135만원이었습니다. 종이에 적었다가 입력하셔도 되고요. 복사에다 붙여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차액이 차변이 865만원 부족한 거죠? 이거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 비용 개정 과목이 바로 대손 삼각비입니다. 자, 차변에 대손 삼각비 입력합니다. 세 번째 줄에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는 800번대입니다. 835번 판매관리비. 자, 밑에 빨간 것이 보이는 865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은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이 그 차액만큼 발생한다는 거. 아까 어떤 문제풀이에서도 앞 시간에서 이론 문제풀이였나요? 거기서도 우리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섯 번째 문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로 일단 끊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풀이하고 그 다음에 결산 그리고 장부조회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끝낼게요. 저장하시겠습니다.